11번이 좀 어려웠네. 보니까 좀 끄자. 끄는지. 11번을 보자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일단 고대 서양인데 동일한 이성을 공유하는 생명들의 완성 형식, 우주도 하나, 만물을 관통하는 신도 하나, 공통의 이성도 하나, 뭐 자연법 하나,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스토하죠. 맞죠? 스토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유한한 양태이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서 알고 있는 게 선이고 이성은 자신을 사랑하게 하고 존재 유지에 애쓸 걸 요구한다. 뭐 일단 이성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죠. 자기 보존 욕구. 그래서 스피노자 입장이네요. 맞죠? 실체한테. 자 그러면 기억에서 이게 이것도 처음 나왔네. 얘들아 일단 봐봐. 그냥 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신과 인간을 동일한 부류로 만들게 하는 공통의 본성이 있는가라는 표현이 스토아 입장에서는 그 공통의 본성이 이성이야 일단. 알겠죠? 신이든 인간이든 그 공통의 본성이 있고 그게 이성이다라고 봐. 일단 자 근데 스피노자 입장에서 이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왜 문제가 되냐면 스피노자한테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스피노자가 X인데 왜 X가 되냐면 일단 신과 인간이 동일한 부류로 안 묶여. 이게 다야 사실. 왜냐면 신은 유일하게 무한하게 존재하는 실체고 알겠죠? 인간은 그 신이 드러내는 유한한 양태로서의 지위를 갖는 거니까 알겠죠? 신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이고 인간은 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양태라는 개념을 쓰고 있으니까 신과 인간을 동일한 부류로 한다라는 표현에서 일단 스피노자 입장에서 이게 이미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실체와 양태라는 지위만 딱 떠올리면 신과 인간이 같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신은 유일한 실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알겠죠? 인간은 실체가 아니잖아. 인간에 있는 사유와 연장이라는 것도 결국 뭔데? 양태잖아 양태. 알겠죠? 그 유일한 실체인 신의 양태의 드러남인 거니까 동일한 부류라는 말에서 이게 틀린 거야 그냥 단순히. 알겠죠? 애초에 실체와 양태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봐봐. 정념에 지배당하고 있음이라는 것은 불행의 이거는 뭐 당연하잖아. 스토아는 당연히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되고 맞죠? 정념에 지배받는 것을 악으로서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애초에 스토아가 추구하는 게 행복이잖아. 행복이 뭔데?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난 마음의 평온함이잖아. 그러면 정념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이건 뭐다? 불행인 거지. 맞죠? 행복이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정념에 지배당한다는 것을 불행의 징표가 됩니다. 이건 뭐 별거 아니야.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 보자. 자연 법칙이 신의 의지 이거는 너무 쉬운데 딱 분석하지 않은 거야. 알아야 되는데 맞지? 뭐가 틀렸다? 스피노자한테서 신의 의지라는 것은 없다. 이게 다잖아. 알겠죠? 신의 의지라는 게 없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부분 해야 되나?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이미 작년에도 한번 평가 나왔듯이 자기 보존에 유익하도록 하면 자기 보존의 욕구에 유익하도록 하면 그게 선인 거고 알겠죠? 자기 보존에 해가 되는 게 악인 거잖아. 스피노자한테서 자기 보존 그 자체가 선악이 아니라 자기 보존을 기여하게 되면 알겠죠? 자기 보존을 높이게 되면 선한 거고 도움이 안 되면 선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다시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이 자기 보존에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그게 악이 되는 거니까 이게 다시고. 그래서 니을은 별말 아니네. 그다음에 그나마 기업선지가 좀 처음 나온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분명한 거는 스피노자는 실체와 양태라는 거를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야. 너희가 배우는 윤가에서 유일하게. 알겠죠? 그럼 그거 자체가 이미 신과 인간은 동급이 될 수 있어 없어? 동급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부류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지 스피노자에게서. 심지어 인간은 유한하잖아. 알겠죠? 인간은 유한한 거니까. 그래서 아마 11번이 제일 고담률이 높았나 보네. 아니네. 2위네 2위. 근데 이것도 82%네. 네. 그쵸? 이제 별거 아닌 거 알겠고. 그 다음에 12번 보자 얘들아. 요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순자고 맞죠? 그 다음에 맹자 입장이네요. 쓰니? 순자고 맹자 입장이죠. 맹자는 버드나무라는 거 안에 이미 휘어짐이라는 뭘 가지고 있냐면 속성을 가지고 있어. 알겠죠? 그 속성이 뭐로 만들게 할 수 있다? 그릇을 만들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본성 이미 선하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순자와 맹자인데 얘들아 자연 법칙을 극복하고 바꿀 수 있다. 자연 법칙을 극복하고 바꿀 수 있다. 얘들아 잘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연 법칙은 진짜 별거 아니야. 그냥 비 내리는 거야. 태풍 치는 거야. 그게 자연 법칙이야 순자한테서. 이 말 이해됐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너를 봐. 순자가 인간의 욕구를 긍정하거든. 그러면 순자는 이 자연 법칙에 잘 뭐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니? 잘 대응하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태풍이 치면 맹자 같은 사람들은 막 하늘이 벌레 비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맹자는 하늘이 벌레 비는 거야. 근데 순자는 야 태풍이 불어 쳐. 그러면 그 비 내리게 하는 거니까 농사에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라 이런 말인 거야. 알겠죠? 자연 법칙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잘 이용하는 게 필요하지. 야 태풍 치는 거 극복하고 바꿀 수 있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냥. 알겠죠? 순자가 말하는 자연 법칙이라는 거네. 그냥 제 말대로 태풍 치는 거구나. 그래서 대응이지 극복하고 바꾸는 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됐죠? 그 다음에 2번 보자 얘들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인간의 성정이 이기적이지만 협력 가능하잖아. 맞죠? 하다못해 너희 생존한 사람들은 다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분업 도의 정통과 사물의 정통. 알겠죠? 분업 물론 교화가 되어서 협력이 이루어지겠지. 근데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쉽죠? 왕도 정치에 뭐에 따른다? 불의인지심에 따르는 정치. 맞죠? 왕도 정치란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불의인지심에서 비롯돼야 되니까 답은 3번이네.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4번 얘들아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같이 본심을 잃으면 대장부가 안 되죠? 맞죠? 왜냐면 애초에 수호지심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의를 반복 실천해 나가서 호연지기가 길러지는 거니까 본심을 잃는다라고 말하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교화를 통해서 양능을 습득한다는 어차피 맹자한테서 절대 안 되는 표현이죠. 이미 양지와 양능은 주어져 있잖아. 그리고 순자한테는 저 양능이란 단어는 안 쓰지만 알겠죠? 저 단어를 순자한테 쓰면 안 되지만 순자도 다시 교화가 있어야지 실천 능력을 갖출 수 있니? 그러면 그거 맞는 표현이. 순자는 스승의 교화가 있어야지만 실천 능력을 가진다. 이거 돼야 안 돼. 그건 아니야. 이미 순자도 실천 능력은 주어져 있잖아. 알겠죠? 교화가 있어야지만 실천 능력을 갖추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이미 맹자한테서 틀린 말. 19. 13번 얘들아. 자 일단 보자. 고대 서양인데 어떤 욕구는 자연적이래. 또 자연적 욕구 중에서 어는 필수적이고 어떤 것은 단지 자연적이만 하대. 비필수적인 것도 있대. 고대니까 에피쿠로스 나오자 맞죠? 에피쿠로스 입장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질까지 이야기하니까 미리 집어. 그러니까 이게 나도 1번을 보고서 고통 자체가 자연적이다라는 표현이 도대체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좀 봤는데 일단 이거 잠시만 놔둘게. 잠시 놔두고 자 2번 보자. 모든 쾌락은 본질적으로 선. 이까지 맞아. 맞죠? 우리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그 자체로 선이고 고통은 그 자체로 악이야. 그리고 우리 몇 번 이야기했잖아. 에피쿠로스도 뭐 한다고 했니? 고통과 쾌락의 크기를 비교 측정하여라는 표현이 있었잖아. 비교 측정하여. 알지? 그 다음에
비교 측정하고 그다음에 이거 최근에 나왔던 표현인데 모든 고통과 불안이 사라진 상태가 뭐다? 쾌락의 한계다. 맞죠? 모든 고통과 쾌락이 사라지면 그게 더 이상 쾌락을 추구할 수 없는 쾌락의 한계점이 되는 거니까 쾌락의 크기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면 이미 틀렸네요. 알겠죠? 고통이 사라진 게 최고의 쾌락이니까 그게 쾌락의 한계점인 거지. 3번은 워낙 많이 있잖아. 내가 밀한테서 자기 희생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한다 했지만 그 자체만으로서는 아니라고 했잖아.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고 사회 전체 행복에 기여할 때 도덕적 가치를 갖는 거지. 그 자체가 선하다,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은 미래 입장에서 틀린 거잖아. 맞죠? 공리주의는 행위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4번 보자 얘들아. 자, 인간과 동물이 자, 밀한테서 교양 있는 쾌락이라는 게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욕구의 충족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왜냐면 밀한테서 수준 높은 쾌락이라는 거는 쾌락 이외에도 알겠죠? 쾌락 이외에도 경험과 쾌락 이외에도 뭐 지성이라던가 상상력이라던가 이건 이성 이야기했잖아. 알겠죠? 이성, 쾌락이라든가 지성이라든가 상상력이라든가 알겠죠? 높은 수준의 판단 능력이라는 말을 했었거든. 높은 수준의 판단 능력이란 말을 했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욕구만으로 교양 있는 쾌락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네. 맞죠? 이성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이잖아. 자, 내가 봐봐. 공리주의랑 에피쿠로스를 고통이 부재한 상태는 쾌락 맞아. 알겠지? 고통이 부재한 상태는 쾌락이야. 이건 둘의 공통이야. 근데 내가 둘의 차이가 뭐라고 했었냐면 에피쿠로스한테 소극적 쾌락주의가 붙으니까 고통이 부재하면 쾌락이지만 더 이상의 쾌락은 필요 없는 거고 공리주의도 고통이 부재한 건 쾌락이 맞지만 알겠지? 공리주의가 소극적 쾌락은 아니니까 계속 플러스 될 수 있다고.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볼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린 거지. 둘 다 틀린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다시 1번으로 가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고통은 인간이 누구나 뭐 한다. 자연적으로 누린다고. 알겠죠? 쾌락과 고통은 인간이랑 누구나 자연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그 말인 거야. 그냥 진짜 별말 아니야. 쾌락과 고통은 누구나 자연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자연적으로. 알겠지? 근데 이제 그 말인 거야. 그 말. 근데 이제 이건 알잖아. 이거 있잖아. 고통의 원인은 비자연적인 것도 있잖아. 맞죠? 자연적이지 않은 욕구로 인해서 고통의 원인이 생길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비자연적이고 비필수적인 거, 명예욕, 금전욕 이런 것들. 알겠죠? 그런 것들은 비자연적인 것도 있는 거지. 그래서 1번은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쾌락이나 고통, 이건 인간의 본성이라고.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고통이란 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야. 어떤 것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 말이 아니냐. 별말 아닙니다. 내가 제 시문도 다 뒤졌더니 이런 표현이 따로 없긴 하던데 그냥 1번은 그냥 그 정도 의미로만 알고 있어주면 돼. 답이 1번이었나? 맞죠? 1번이었어. 자, 12번은 워낙 많이 했던 거죠. 선의지라는 것이 성취한 것으로부터 선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선하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최근에 비교적 평가원에서 나왔던 보기이기도 하고 유익하냐 무익하냐가 선의지를 더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도 아니다. 맞죠? 유익과 무익이 선의지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없어. 그 다음에 의무 및 도덕의 원리를 인간 본성에서 당연하죠. 왜? 이것도 우리 계속 이야기했지만 칸트한테서 의무나 도덕의 원리는 예지계에 있는 인간의 자유라는 이념에서 비롯되는 거지. 맞죠? 현상적 본성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잖아. 맞죠? 예지계의 이성에서 비롯되는 거고 자유라는 이념에서 비롯되는 거지. 현상적인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인 거지. 얘들아,
자, 다시 선의지에서 나오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뭘 했는지야. 자, 다시 얘기해라. 성실하게 행동한 그 내용에 있는 거야. 성실하기로 마음먹은 것 자체에 있는 거야. 마음먹은 것 자체로 있는 거잖아. 선의지에서는. 알겠지? 내가 성실하게 행동한 그 내용에서 있는 게 아니라 성실하기로 행동한 마음 자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의지에서 나온 도덕적 가치는 그 자체의 의욕함으로부터 가치가 있는 거지. 알겠죠? 그 자체의 의욕함으로부터 가치가 있는 거지. 그 행위가 가지는 실질적 내용에 있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실질적 내용이 없다. 알겠죠?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기출이네. 기억나죠? 선의지는 무제한적으로 선하고 무조건적으로도 선하다. 알겠죠? 무제한적으로 선하고 무조건적으로 선하다. 그래서 기출이니까 일단 이거 틀렸네요. 그렇죠? 제약 없이 선해. 알겠죠? 조건 없이 선하고 제약 없이 선해. 자, 그럼 이거는 그거네. 봐봐. 또 봐봐. 선의지의 존엄성이 자, 자연이 부여한 인간적 이거 봐봐. 너희 봐봐. 칸트는 인간은 동식물과 공유하는 뭐도 있다? 자연적 본성도 있어. 알겠지? 그게 자연 법칙에 따르는 거고 자연이 부여하는 거. 그러니까 자연이 부여했다는 자연 법칙에 따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연이 부여한 인간의 속성은 자연 법칙에 따르는 알겠죠? 자연 법칙에 따르는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을 말하는 거라고. 알겠죠? 자연 법칙에 따른 인간의 자연적 성향. 여기서 근거하는 거 아니잖아. 알겠지? 그래서 근거할 수 없다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자연이 부여한 이꼴 알겠죠? 자연이 부여한 이꼴 자연 법칙에 따르는 자연적으로 가지는. 그러니까 물론 이걸 너희가 문제 풀면서 빡빡빡 떠오르는 게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자연 법칙. 됐죠? 네. 선의지를 의욕한다는 것은 곧바로 객관적 법칙에 복종할 뿐 준칙을 갖지 않는다. 이건 오히려 내가 모르겠다. 너희 기억나는 거 있지만 내가 오히려 저번 주에 생명할 때 이야기했던 거랑 관련된 건데. 자, 다시 볼게. 선의지를 의욕한다라는 것은 준칙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생률에서 더 많이 나오는데. 저번 주에 내가 이거 기억나니? 너희 생률 들었던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니? 했어. 의지의 준칙이. 의지의 준칙이. 빨리 떠오르는 단어니? 의지의 준칙이. 와. 이거 되게 익숙하지 않니? 그 표현 되게 익숙하지 있지? 의지의 준칙이 자율성과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때의 의지는 전적으로 선하다. 이 표현. 이거 생윤에서 되게 보기 제신 많이 나왔고 윤사한테 워낙 많이 나왔던 제시문이야. 이거 이 제시문 윤사한테 많이 나왔던 제시문이야 이거.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막 이야기했던 게 얘들아 봐봐 막 맨날 했던 거잖아.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 알겠죠? 다시 보자.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야. 그러면 이게 나의 의무니까 의무니까 해야만 하니까
무슨 뭐다 자율적 의지라고. 알겠죠? 자율적 의지. 이게 나의 의무니까 자율적 의지고. 그리고 또 그 내가 봐봐. 그럼 그렇게 의무로부터 비롯된다면 필연적으로 뭐에 일치한다 했니? 필연적으로 의무에 일치하게 된다고 얘들아. 예외 없이 100% 알겠죠? 100% 일치한다고. 그러면 이게 바로 100%니까 여기 100%로 일치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성인 거야? 필연성인 거잖아. 알겠죠? 필연성인 거잖아. 그러면 이 자율적 의지가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의지는 무슨 전적으로 뭐다? 선의지로. 이게 선의지라고. 알겠죠? 전적으로 선의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선의지를 의욕한다라는 것도 뭐다? 준칙이라고. 선의지를 따르는 것도 뭐다? 준칙이라고 얘들아. 선의지를 따르고자 하는 것도 준칙이야, 준칙. 알겠죠? 선의지를 따르는 것도 준칙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쉽네. 아까 말했듯이 이딴 것들에게 방해받으면서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돼. 그거 아니잖아, 맞지? 칸트한테서 선의지가 저딴 것들한테 훼손될 수도 없는 거고 가치가 떨어질 수도 없는 거고 칸트한테서. 그래서 4번은 네 됐죠? 네. 4번 보기가 좀 어렵긴 한데 요거 떠올리면 준칙을 갖지 않는다. 선의지를 이용하는 것도 이쪽에 뭐다? 객관적 도덕 법칙을 따르겠다라는 준칙입니다. 알겠죠? 그건 준칙인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야. 차라리 앞으로 내가 영상을 보내줄게. 왜? 가게? 나가라고? 아니 어떻게 할 건데? 알겠죠, 얘들아? 4번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을 요걸 하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한테 X친 거는 선의지가 경향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치가 훼손되는 게 틀린 거야. 알겠죠? 훼손받는 게 틀린 거고 훼손되는 게 절대 아니야. 근데 선의지가 경향성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니 없니? 방해할 수 있어 없어? 그냥 방해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니? 의무를 위반하잖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경향성에 의해서 방해받는 거잖아. 알겠지? 근데 이제 방해받는다고 하더라도 선의지는 유익과 무익처럼 경향성 때문에 가치가 증대되거나 감소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인 거지. 알겠죠? 그래서 11번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얘들아 지행 나란히 소홀히 하지 말고 두 발이 번갈아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라고 했고요. 맞죠? 물론 얘들아 이제 최근에 수완에서는 지행병진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성리학뿐만 아니라 양명학도 쓴다 알겠지? 근데 엄연히 성리학은 내가 지화행을 두 다리에 비유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함께 나아가되 같은 건 아니라고. 두 다리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어쨌든 나누는 게 전제가 돼 있으니까 가면 성리학이고 알겠죠? 이거 지행합의를 뭐 누가 봐도 이야기하는 거니까 양명학이지. 성리학 양명학인데 1번은 쉽네요. 그러니까 국리 그러면 성리학에서 국리한다라는 것은 아는 걸 말하는 거고 행함에 있어서 경중으로 따지면 뭐가 더 중요하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맞죠? 선우를 따지면 지지만 경중을 따지면 행이 더 중요한 거니까 1번은 틀렸지. 맞죠? 2번은 워낙 아니잖아. 성리학에서 경물은 사물에 내재된 이치를 가까이 하고 탐구하는 거고 내 생각이 향하는 그 대상을 바르게 하는 걸 경물로 이야기했으면 이거 누구의 입장이다? 양명학 입장이잖아. 알겠죠? 양명학에서 말하는 경물인 거지 성리학 경물이 아니야.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 치지 얘들아
양명학에서 치지는 뭐다? 치양지다. 양지를 뭐 하는 거? 발휘하는 거야. 양지를 발휘하는 거. 그래서 마음의 본체가 양명학에서는 본성이자 양지고요. 맞죠? 양지를 실행한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네. 양명학의 치지다. 성리학에서 치지는 알물 지극하게 하는 거죠. 뭘 통해서? 사물의 입시를 궁구함으로써. 알겠죠? 그래서 3번은 딱 양명학만 가능한 표현이 맞네요. 맞고. 그 다음에 4번 볼까 얘들아. 자, 이거는 너희 또 이것도 봐봐. 내가 평소에 워낙 많이 했던 거 있잖아. 양명학에서 마음의 본체가 본성이고 본성은 천리고 이거 다 기억나죠? 천리고 천리는 곧 양지고 알겠죠? 양지고 그럼 양지란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이야기했던 거 양지는 시비지신과 같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감정이기도 하고 알겠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감정이기도 하고 양등을 뭐 행할 수 있다라는 양등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요거 이야기했었잖아. 알겠죠? 시비지신과 같으면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감정이기도 하고 양등을 포함하고 그래서 요거 이야기했으니까 양지는 선악을 판단하고 동시에 선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맞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네요. 얘들아 존천이 거인욕 알겠지? 그래서 인욕을 없앤다라는 거는 둘 다 쓰고요. 내재한 천리 이거는 누가 절대한다? 양명학이 절대한대. 맞죠? 양명학은 사물 자체가 내재한 게 아니니까. 이건 너무 쉽고 이번엔 좀 쉬웠네. 성리 양명은. 얘들아 16번. 얘들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능력이 평등. 그러니까 어쨌든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다 누구나 다 자유롭고 평등해. 알겠죠? 그리고 능력이 평등하다라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과 나의 지적 능력의 차이, 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A랑 B가 있으면 알겠죠? 지적인 측면에서는 A가 더 높을 수 있거든. 근데 이걸 상쇄할 만한 신체적 능력이 또 B한테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 홉스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해. 인간의 능력이 평등하다. 인간의 능력은 평등하고요. 다 누구나 다 뭔가를 소유하고자 하지만 그 양이 충분하지 못해서 파괴, 굴복, 공통 권력 없는 누가 너 홉스 입장이야. 그렇죠? 홉스 입장이고. 얘들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자신의 인신, 신체 또는 소유물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알겠죠? 처분할 수 있는 얘들아 이것도 주셔놓자. 인신 또한 뭐 할 수 있는 자신의 인신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신의 인신도 처분할 수 있고 소유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는 자유와 자신과 관련해서야. 이 말은 알겠지? 자 얘들아 잘 봐봐. 나의 신체나 나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통제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누구나 다 자신에 대한 자유가 있다고. 이거 잘 따져야 돼. 자신에 대한 자유도 있어. 근데 잘 봐봐. 내가 너희 생존에서 이야기했지만 로크가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가 이거 지금 딱 두 개 이거네. 자연 상태 자유는 홉스한테서는 무슨 자유야? 얘들아 홉스한테서 자연 상태 물론 이건 루소도 포함돼. 홉스랑 루소한테서 자유는요 무제한적 자유야. 알겠죠? 자연 상태에서 자유는 둘 다 무제한적인 자유고 그래서 홉스랑 루소는 둘 다 사회 계약을 통해서 무제한적 자유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거야. 제한을 하는 거. 알겠죠? 홉스랑 루소는. 그런데 조금만 보자. 근데 내가 봐봐. 로크는 자 이제 구분해야 돼. 아이씨. 그러니까 요 제시문이 나온 이상 구분을 해야겠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로크한테서는 자연 상태에서 누리는 자유가 절대로 무제한적 자유는 아니야. 알겠지? 자유가 무제한적이지 않아. 왜 아니냐면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은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를 해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가르친다고. 인간이라면 이성으로서 따라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연법은 인간이 따라야 될 규칙인 거고. 그러니까 로크한테서 절대로 자유가 무제한적인 건 아니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자 이제 다시 자신과 관련해서는 알겠죠? 자신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알겠니? 자신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인 통제받지 않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이건 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로크 전형적인 자유주의라고 몇 년 이야기했잖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는, 통제 없는 자유가 있어. 알겠죠? 자기 인신에 대해서마저도. 이거 좀 구분해서 기억해 놓으세요.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 자연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기서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홉스랑 로크입니다. 근데 이거 좀 중요해. 이거. 그럼 1번 얘들아. 이건 너무 쉽네. 자연권이 인간 알겠지? 자연권은 원래부터 주어진 거지. 뭐 인간이 형성한 거 아니잖아. 아니라 알겠죠? 이거 아니야. 이건 틀렸고. 이것도 워낙 많이 했잖아. 홉스한테서 주권자는 곧 뭐가 아니다. 계약 주체 아니다. 이거 쉽고. 그렇죠? 군주는 계약 주체가 아니다. 군주는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계약자로서 아니잖아. 그 계약은 우리가 한 거고. 뒤에 거 맞지? 맞죠? 뭐 굳이 저 말을 맞게 하려면 주권자는 주권의 대표자로서 뭐 이 정도는 가능해. 알겠죠? 주권을 대표하고 주권을 위임받은 뭐 이 정도는 가능해요. 3번 얘들아 이것도 이미 기출이야. 로크가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이 있었고 국가를 만든다고 해서 자연법이 사라지는 거 아니? 아니잖아. 자연법은 여전히 유효하지. 그래서 입법부가 지 마음대로 하면 되게 안 되니? 안 되잖아. 알겠죠? 그리고 시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때도 뭐에 따라서 자연법의 위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니까 자연법이 국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개념도 아니고 유효하지 않은 것도 아니야. 결국 얘들아 실정법, 국가 이후에 만들어지는 실정법은 자연법을 기초해서 만드는 거잖아. 알겠죠? 자연법 기초하는 거니까 유효하지. 유효하다. 그냥 유효한 거야. 유효한 거.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입법부가 신탁된 권력. 여기까지 맞네. 맞죠? 로크한테 입법부는 신탁된 권력이고. 아이고 말도 이거 너무 쉽잖아. 아까 자연법 위반했을 때라면 맞죠? 시민에 의해서 판단해서 폐지될 수 있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 입법부라는 건 폐지될 수 있어 알겠지? 새로운 입법부를 교체하게 되면 기존의 입법부는 폐지되는 거니까.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폐지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봐봐. 말이 안 되는 게 로크 입장에서 그러니까 홉스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저거. 알겠죠? 로크 입장에서 우리가 자연상태, 로크한테서 자연상태를 각자가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던 집행권, 처벌권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해진 거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이거 각자 하지 말자. 국가에게 넘김으로써 국가가 만들어진다고 했고. 그러면 공통의 권력이 존재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없을 때도 뭐 할 수 있다? 처벌할 수 있다. 알겠죠? 공통 권력이 없을 때도 다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강했지. 그래서 어쨌든 5번은 로크 입장에서 틀린 말이죠. 17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기용. 네, 정약용 맞죠? 정약용인데 얘들아 이게 그러니까 1번을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기출에서 봐봐. 이걸 좀 구분해야 돼. 기출에서는 혹시라도 그냥 이걸 좀 헷갈릴 수 있다. 하늘이 부여한 본성. 알겠죠? 하늘이 부여한 본성은 영지의 기호도 되고 형구의 기호도 하늘이 부여한 본성은 맞아. 이건 기출에서 나와있어. 하늘이 부여한 본성이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영지의 기호를 표현하는 문장들이 되게 많았잖아. 뭐 성리학식 본연지성 같은 거 쓰기도 했고 맞지? 아니면 도의지성이라는 말을 같은 말이야. 도의지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 알겠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으로 무슨 명 천명지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 알겠죠? 그래서 형구의 기호는 하늘이 부여한 건 맞아. 근데 하늘이
인간으로서 명령 내리도록 하는 거는 이거야. 명령 내린 분석은. 알겠죠? 명령으로서 명령 내린 분석은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너희 그랬잖아. 영지의 기호 안 따르고 나쁜 행동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을 뭐한다?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알겠죠? 그래서 하늘이 내린 명령에 근거한 본성은 영지의 기호로서의 천명지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본성을 동물과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명령. 부여랑 명령의 차이. 알겠죠? 부여와 명령의 차이. 하나님, 얘들아, 정약용에서 하나님은 하늘은 거의 하나님과 똑같다 했잖아. 당연히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하게 살도록 명령하지. 알겠죠? 1번 아니야. 천명지성 명령. 그 다음에 2번은 너무 쉽네. 에이, 알겠지? 선한 마음은 이미 주어진 거니까. 선한 마음은 이미 주어진 거고 선한 마음을 반복해서 의가 형성되는 거니까 2번 너무 쉽고. 3번은 뭐야? 야, 정약용 하늘 상제. 알겠죠? 상제. 무슨 존재? 이치야, 인격적 존재야. 인격적 존재. 알겠지? 하나님. 알겠죠? 정약에서 하나님 인격적 존재야.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면 홀로 있을 때도 자, 이법적 실체의 경도가 아니라고. 정약이후에서 하늘은 뭐 아니라고? 이법적 실체 아니라고. 이치와 법칙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누구의 경고에 귀? 하늘의 경고에 귀 기울여 가자. 하늘의 경고에 귀 기울여 가자. 홀로 있을 때도 알겠지? 이 하늘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돼. 알겠니 얘들아? 네, 다만 하늘이 뭐가 아니다? 이법적 실체가 아니라고. 하늘은 이치와 법칙으로서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니까 정약용한테. 그래서 4번은 틀린 거지. 얘들아,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인간만의 고유한 본성이 영지의 기호인데 영지의 기호가 악으로 기울일 수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 알겠지? 영지의 기호가 악이 되지 않잖아. 심지어 얘들아, 형구의 기호도 악이 되는 건 아니야. 형구의 기호를 따르면 악하게 되는 거지. 형구의 기호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5번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뭐야? 하나 더 있네. 얘들아. 이것 좀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가 5번 체크하는 애들도 꽤 많지? 아닌가? 17번이 1등인데? 84%짜리? 오답 비율이? 이게 왜지? 5번이 많이 체크했나? 그러니까 정약용이 욕구를 긍정한다 이거? 맞지? 그러니까 보자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욕구인지를 잘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약용 유교사상가잖아. 알겠지? 유교사상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사상가가 왜? 그러니까 정약용이 인심 유교에서 이제 또 인심이라 표현한 게 있어. 인심. 도심과 인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 도심과 인심. 알겠죠? 도심과 인심이 있을 때 정약용이 요 인심이 뭐냐면 형구의 기호로부터 나타나는 거야. 형구의 기호로부터 나타나는 거. 알겠죠? 영지의 기호로부터 나타나는 게 도심이고 도덕적인 마음이야. 알겠니? 영지의 기호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다음에 형구의 이로 인해서 인심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인심은 근데 어차피 유교사상가들이 인심을 제거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야. 현실적인 마음 이거는 뭐 이왕이 얘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인심을 제거하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근데 이제 이 인심이 뭐로 나아갈 수 있냐? 인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인욕으로. 알겠죠? 인욕이 돼버리면 이거는 사욕이야. 사욕. 인욕은 뭐 사욕이랑 같은 말이야. 사사로운 욕심이야. 사사로운 욕심. 알겠죠? 그럼 인욕으로서의 사욕은 뭐 되는 거니? 이거는 제거야, 제거. 그래서 성이야기든 아까 양명하기든 존천리 거인욕에서 그 인욕을 제거하라는 거는
인심이 너무 지나쳐서 사사로운 욕심이 돼버린다면 이거는 제거해야 되는 거지. 알겠죠? 물론 정약용이 모든 욕구를 막 이 말도 애초에 말도 안 되고 정약용은 인간의 욕구를 긍정했고 그 욕구 중에서는 생리적 측면의 욕구로 긍정해. 먹고 살려면 필요하잖아. 알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도의적, 도덕적 마음에 상충되는 욕구야. 그러니까 봐봐. 너희가 모든 욕구 제거 아니니까 먹고 사는 중요한 욕구도 있으니까 얘들아 먹고 사는데 중요한 욕구 인정하지만 그게 도의적 마음에 상충되는 욕구가 아니잖아. 알지? 의식주와 같은 욕구가 이거에 상충되는 욕구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상충되는 욕구는 올바르지 않은 욕구라고 얘들아. 올바르지 않은 욕구. 그럼 올바르지 않은 욕구는 당연히 뭐 해야 돼? 극복해야지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이란 말 넣어서 낚이게 하는 건데 알겠죠? 도덕적이지 않은 욕구는 극복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야 내가 그냥 이렇게 할게. 비도덕적 욕구잖아. 결국 상충된다라고 했으니까. 알겠죠? 비도덕적 욕구는 완전히 극복하는 게 맞죠. 상충, 대립, 알겠지? 상충, 알겠지? 얘들아? 이거는 비도덕적으로 보니까 정리하면 인욕이지. 사욕이고. 물론 뭔지 알아. 우리가 막상 시험장에서 이거 보면 안 떠오르겠다고 알고 있겠지만 네. 보자. 공화주의 맞죠? 공화주의 맞고요. 어렵지 않고요. 자, 공화주의는 뭐가 절대적이니? 인간의 권리를 천부적으로 안 본다, 맞지? 노력을 통해서 실현해야 되는 거지. 저절로 주어진 거 아니야. 천부적 안마. 근데 애국시 이렇게 받은 거잖아. 비롤리 같은 사람들. 대승적인 사람. 근데 뭐가 틀렸니? 그렇다고 해서 뭐가는 구분해야 돼. 민족적 감정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알겠죠? 공화주의에서 애국심이라는 게 민족주의적 애국심과는 다르다. 이거는 이미 너희 웬만한 모든 개념책에 다 나와 있는 기본 대목이야겠지? 19번 시민들 보자. 통치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 뭘 통해서? 투표. 알겠죠?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 누구 입장인지 알겠죠? 엘리트들의 표를 잇기 위한 경쟁. 민주주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했다더라. 슈페터. 엘리트 민주주의. 그럼 항상 우리가 엘리트 민주주의랑 비교하면 페리클레스의 고전 민주주의나 아니면 시민 민주주의랑 비교되잖아. 시민 민주주의랑. 근데 물론 시민 민주주의에는 하버마스도 있지만 누구도 있었니? 놀 수도 있어, 알겠지? 시민 민주주의에 놀 수도 있어, 놀 수도. 그래서 지금 답을 보니까 뭐 너희가 질서 정연한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심의 과정에서 공적 이성에 따라서 사적 입각의 고정된 의견에서 벗어나서 누가 봐도 시민 민주주의야 그냥. 물론 사상관이 있어지만 그냥 시민 민주주의야. 알겠죠? 시민 민주주의. 자, 그러면 이건 쉽네. 시민의 역할이 대표자 선출로만 국한된다라고 하면 시민민주주의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맞죠? 그다음에 오히려 누구 입장이니? 엘리트 민주주의 입장에서 동의하는 표현이 나왔지. 오히려 엘리트 민주주의 입장이야.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야. 또 봐봐. 얘들아, 우리 알다시피 심의 민주주의는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잖아. 맞지? 뭐 관료든 누구든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고 시민민주주의자 입장에서 자 이거 몇 번 기출에 나왔다 이거. 얘들아, 엘리트 민주주의자인 슈페터가 시민 전체 의견에 근거한 공동선이라는 것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야. 알겠죠? 시민 전체에 의거된 공동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알겠죠? 이거 존재 안 해. 그런 거 없어. 4번. 선출된 정치 권력은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너무 놀수 입장이야. 알겠지? 너무 시민민주주의랑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야.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 시민민주주의가 동의해야 될 거 아니야. 시민민주주의가. 알겠죠? 그리고 참고로 하버마스, 그러니까 슈페터 같은 사람들은
권력자들이 선출되고 나면 시민에게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시민들에게 귀를 막 기울이고 시민을 대표하지도 않아. 그 슈페터는. 그다음에 5번. 이건 너무 맞지? 너무 누구 입장이니? 슈페터 입장이잖아, 맞지? 슈페터 입장이니. 답은 5번이네. 알겠죠? 그러니까 놀스 같은 하버마스 놀스들 시민민주주의자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막 취약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지. 알겠죠? 20번 쉽다. 동도서기 맞죠? 동양인들은 여기에 뛰어나고 서양인들은 이런 거에 뛰어나고. 뭐야 이거? 이거 동학이네요. 맞죠? 동학이네요. 유교적 가치. 그런데 도와 맞죠? 정덕과 기가 뭐 될 수 있다? 병행될 수 있다. 맞지? 우리의 도를 지키는 건 정덕을 위한 거고 서양의 길을 수용해서 그 두 가지 병행 가능하니까 되고. 하둘림 성경시 워낙 이야기 많이 했고요. 맞죠? 하둘림 성경시. 그다음에 신분처럼 너무 많은 말이고 뭐야 이거? 이거 애초에 이거 다 관련 없어. 알겠죠? 다 관련 없고 후천 현세 알겠지? 현세 통합 증상교 다 현세에서 시작해요. 현세에서. 그래서 얘들아, 그러니까 좀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긴 했는데 내 생각에는 그래. 야, 봐봐. 내가 뭐 너희처럼 너희랑 별 차이가 없어. 내가 머릿속에 막 모든 사람들의 뭐 그거 보자마자 막 다 글이 다 떠오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처음 보면 이거 뭐지라고 해. 처음에 뭐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기 찾아.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뭔가 배운 거. 왜 내 기본적인 소신은 뭐냐면 너희가 이거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진짜 원전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받을까? 그러지 않는다고 얘들아. 이거 추론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한 번쯤은 배웠던 거에서 뭔가 단어를 조합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그 일반 뭐 학원을 다니든 학교를 다녔으면 그래도 추론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진짜 생짜 막 생소하게 뭐 아까 뭐 에피크로스가 자연적인데 이거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너무 막 이 입장을 분명히 이런 게 아니라고. 너희가 처음 보는 단어들이야. 적어도 처음 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 확신을 가지고 하면 눈에 보여. 확신을 가지고 없어. 그러면 눈에 보인다니까 진짜.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생각할 때도 야 이거 내는 사람들이 엄청 대단한 철학자들이라고 이 과목이 뭐 엄청 대단한 철학이라고 해? 그런 거 아니더라고. 이거 그냥 너희 교과서에 나오는 그냥 윤리 과목이야. 도덕 과목이야.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막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처음 보는 단어들한테 그럴 필요가 없는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조각이 돼 있으면. 그럴 수가 없는 과목이 아니잖아. 알겠지? 그럴 수가 없는 과목이니까. 좀 그렇다 가자. 그렇다 가자.